오늘은 이제 비가 제법 많이 왔습니다. 많이 와서 눈이 온 것보다는 이제 다행스러운 면으로 또 보여지긴 하는데, 겨울이긴 한데 이제 영상 거의 8도까지 올라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춥지는 않고 좀 습기가 좀 많아서 좀 운행을 할 때 어려움들이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운전을 하면서 제일 위험한 길이 이제 눈길이죠. 눈길. 그리고 이제 빗길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눈길에서는 항상 조심을 해 주셔야 합니다. 교과서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수막 현상이라는 게 일어나죠. 빗길은 이제 물이 바닥에 고여 있기 때문에 그 바닥면과 타이어하고의 지면이 맞닿지 않고 물 위로 떠서 달리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눈이 왔을 때의 그런 미끄러움만큼이나 굉장히 제법 미끄러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제동거리도 굉장히 길어지고, 제동을 하면서 이제 커브를 돌 때는 차가 더 많이 도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빗길을 쉽게 생각하고 운전을 하다가 상당히 큰 상황으로 당면하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니까, 시당초 오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차량의 이제 속도를 많이 줄여서 운행을 해주는 게 굉장히 가급적이면 좋은 그런 운전 습관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는 빗길에서 많이 미끄러져 봤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빗길이 그렇게 쉬운 노면상의 길이 아닙니다. 그 미끄러지기 때문에 항상 주의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에 보면 이제 화물차나 그 버스도 이렇게 앞에 보이지만 남바가 노란 남바로 돼 있죠. 영업용 차량이기 때문에 저렇게 노란 남바입니다. 우리 일반 차량들은 이제 남바가 이제 하얀색이죠. 하얀색. 일반 개인 승용차들 같은 경우. 근데 택시도 이제 남바가 노란 남바입니다. 개인 택시 같은 경우는 이제 남바를 취득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남바를 살 수 있는 기본 조건이 그 영업용 차량을 이제 노란 남바 형식으로 기준을 한다면 영업용 차량을 아마 3년 이상을 무사하고 운전을 했을 때 자격이 주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는 거를 개인사업자로. 그게 되면은 이제 원천 징수된 그 사항하고 같이 제출이 돼서 살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 택시를 삼으로 해서 개인 사업자가 되는 거죠. 개인 택시 남바가 이제 요즘은 모르겠지만 예전에 그 남바값만 한 7천, 8천, 1억까지 갈 때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삼으로 해서 이제 일종의 이제 법인 하나가 이제 차량 하나가 굴러다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 택시는. 그래서 보통 경험이 있거나 일반 택시를 5년, 6년 정도 이상 하신 분들이 보통 하시죠. 그 지역에서 또 지리도 좀 알아야 손님을 모시고, 물론 내비게이션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리고 이제 많이들 하시는 게 이제 뭐냐면 이제 지입차이거나 이제 용달차입니다. 용달차도 택시하고 비슷한 여건의 기준인데, 택시는 택시라는 조합에서 그 자격증 형태의 이제 그거를 따셔야 하고, 화물차는 이제 그쪽에서 이제 또 다른 이제 그 자격증은 이제 화물 운송 자격증이라고 그러나요? 그거를 이제 하나 따셔야 될 겁니다. 그래야 이제 화물차를 이제 일반 사업체에서 운영하는 하얀 남바를 몰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노란 남바를. 이제 그게 개인 사업자들입니다. 용달 면허를 이제 따기 위해서는 이제 화물 운송 자격이라 그러죠. 그걸 하나 따셔야 이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화물차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면서 자기 차를 사면서 자기 사업을 하는 게 이제 그게 이제 화물 자격증 남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량들이 어떤 회사에 소속돼서 저분이 이제 취업해서 다니는 것보다 그게 아니고 사업체를 하나 운영한다 생각하시는 게 쉽게 이해가
되실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노란 남바인 경우는 보통. 근데 버스는 예외죠. 버스 같은 경우는 이제 버스를 운전하시는 분이 그 버스를 사는 게 아니고 그 회사에 취업을 해서 그 버스 회사가 이제 차량을 다량으로 이제 구입을 해서 버스 운전하시는 분들은 이제 취업을 해서 이제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그런 차이점은 있습니다. 화물차들은 통상적으로 이제 개인사업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제도가 이제 좋다 나쁘다 얘기가 이제 일장일단이 많죠.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사업자니까 하는 것만큼 이제 수익을 더 가져갈 수도 있다라고 보는 면이고, 거꾸로 이제 좋은 여건이면서 나쁜 여건에 이제 화물차를 모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처음에 그 화물은 시작을 한다고 생각하면 아주 심사숙고하게 이제 지불을 한다 그러면 이제 그 계약하는 조건의 회사들이라든가 뭐 이런 걸 잘 따져보시고 차량을 구입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화물차들은 그런 거를 잘 해서 하면은 좋은데, 잘못해서 까딱 손해를 보는 경우들의 예들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이제 조심해서 이제 알아보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승용차들은 다 이제 개인이 끌고 다니는 차죠. 그리고 이제 회사들은 이제 법인 차량으로 뽑고, 보통 이제 리스를 많이 뽑는다고 늘 합니다. 왜냐면 리스를 뽑으면은 개인 차로 뽑지 않고 리스를 뽑으면은 이제 그것만큼은 이제 세금 혜택 때문에 아마 그렇게 리스를 뽑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이 리스를 뽑는 거는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돈이 많아서 일부러 리스를 뽑는 경우들은 있습니다. 세금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그걸 세이브하기 위해서 리스 차를 사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 여유가 없는 분들이 리스 차량을 사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건 좀 굉장히 심사숙고하셔야 됩니다. 사업을 하는 분이 이제 리스 차량을 구매하는 건 이익이 올 수 있지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차를 사는 조건이 좋기 때문에 리스를 사는 거는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 리스 차량으로 개인이 차를 사는 거는 제가 아는 상식 내에서는 사시지 말라고 권유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업들이나 회사들이 리스 차량을 사서 이제 그거를 차량을 운행하는 거지, 일반인들은 샀다가 그 대물림도 잘 하기도 힘들고 팔리지도 않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는 부분을 아셔야 할 겁니다.